K시니어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도록 큰 역할을 해오신 빛나는 시니어들을 찾아 인터뷰를 통해 시니어들의 삶을 소개하고 이를 기록 보관하는 사업을 펴고 있는 유튜브 채널 K시니어의 박영규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경기도 교육계에서 40여 년간 미래 인재 양성에 헌신하시고 김포 제1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박성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박성규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현재 인터넷 신문 K시니어라이프 편집장으로 제2의 인생을 활발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박성규 편집장님의 최근 활동과 더불어 그동안 걸어오신 여정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시니어 구독자와 한국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는 시니어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터넷 신문 K시니어 라이프 박성규 편집장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K시니어 라이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모두가 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하고 독특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열정을 바쳐오신 교육계 현장을 떠나신 지가 한 10년 되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근황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2015년 2월에 정년퇴임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11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뒤돌아보면 정년퇴임 후의 생활은 여유롭고 평화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여동생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조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이름을 붙이자면 아르바이트 봉사활동이라고 짓게 있는데요. 요즘 계속 도와주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 소개 동생이 있어서 도와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하루하루가 처음에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홍보만 하루의 소일거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대체적으로 요즘은 바쁘게 하고 있어요. 좀 힘은 들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K시니어 인터넷 신문 편집장 활동하고 계신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4년째 되네요. 4년 전부터는 K시니어 라이프 인터넷 신문사 편집장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봉사활동이시겠네요. 그게 또 봉사활동이죠. 그렇습니다. 뭐 친구들 만나서 노는 일에도 노는 일에도 힘을 많이 쏟고 있고, 그리고 뭐 그밖에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활용 능력을 기르는 뭐 연수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뭐 당구도 좀 많이 치시는 것 같던데. 이 자리에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재경 중고등학교 동창회에 당사모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 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회장도 자청해서 한 것인데 거의 10년이 됐는데요. 해마다 당구대회 한 번씩 하고 다음에 모여서 순위 결정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밌으시겠네. 최근에 한 결정전에서 스리쿠션 분야에서 제가 1등을 해서 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40여 년 교육계에 몸을 바쳐오셨는데 교육계에 입문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야학을 했어요. 고등학교도 야학, 대학교도 야학. 다닌 학교는 국제대학교였는데요. 국제대학을 다닐 때는 그 최신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경 야독을 했죠.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막연하게 그다음에 국어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기 전 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사 순위 교사가 있었어요. 거기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됐는데 대학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조금 진로를 정하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신부의 전신 전화 업무가 통신공사로 일부 넘어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최신부 전신 전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최신부에 남느냐 아니면 통신공사로 가느냐 이걸 놓고 고민할 때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아 가느냐 뭐 이거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막상 경기도교육청으로 해서 저 이천시에 있는 이천고등학교로 발령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다 버리고 교육계에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아까 저 말씀에 고등학교도 야학 하시다는데 네. 어느 학교 소개해 주시나요? 나는 그 야학은 저기 군산시에 있는 군산 종합고등학교 야학으로 추경해야 되겠죠.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근데 뭐 뒤돌아보니까 좀 공부할 때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일할 때는 일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인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많이 원대로 못했죠. 사실은 좀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저도 다행히 이제 엄마는 야간 대학 그때 야간 대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신공사는 시험부에 나와 있었으면 계속 서울에 근무했었고 지역적이고 이제 시골로 안 가니까 좀 유리한 점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점 금융 같은 거 있었죠. 금융 같은 봉급 같은 것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 봉급도 공사를 가면 봉급이 많을 거라고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좀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교직에 받을 처음에 들을 때 뭐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제 교직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소명의식 같은 거 생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주로 경기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시던 학교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나요? 제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이천고등학교에서 5년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성남소고등학교에서 7년을 근무했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총 12년을 근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안산시에 있는 인근의 안산시에 있는 본호중학교에서 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부도에 있는 대부중학고등학교에서 3년을 근무했고 그리고 대부중학고등학교에서 제가 교감 승진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안양시에 있는 신안중학교에서 한 1년 반 근무했고 2005년도에는 고양시에 있는 장성중학교에서 장성중학교로 승진 발령을 받아서 교감 승진 교감 승진 발령. 거기 장성중학교 5년 근무하고 잠깐 고양시에 있는 풍산중학교도 6개월 근무하다가 여기 시흥시에 있는 함현중학교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아서 여기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있는 김포 제1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2년 근무하고 교직을 마무리했죠. 김포 제1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 학교를 뭐 신설한 그렇죠.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들어요. 그렇죠. 김포 제1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신설하면서 이전하면서 뭐 그렇게 복잡한 학교였습니다. 신설도 하면서 이전하면서 이렇게 개교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성격의 학교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인 학교에서 그런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뭘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좀 고생을 했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상당히 보람있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활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그 경력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좀 뭐 그런 쭉 하셨던 일 좀 소개 좀 예. 저 이제 그 교육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이 경기도에는 각 교과별 연구회라는 게 조직이 돼 있어서 연구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었는데 경기도 국어교과 연구회에 제가 20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교감이 되면서부터는 그 연구회 부의장으로 활동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국어 선생님들은 나를 잘 알죠. 저분이 재미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과 달리 성취도 평가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 성취도 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20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검토위원, 그 뭐라든지 선생님들 출제를 하면 그
그걸 검토하는 처지에서 검토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선생님들 그 시험 그러니까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들 그 선정 경쟁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논술고사 평가위원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되기 위해서는 실기 평가가 있어요. 실제 수업을 시연하는 모습 평가하는 그런 평가위원 활동을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K 시니어 라이프에서도 지금 그 전국 육아 동영상 공모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전국 육아 동영상 공모전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2005년도부터 여기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출산 대책 기획단이라는 그런 그리고 학교별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의 중학교 교감을 대표해서 제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제 교육단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 짱짱 뉴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그 교육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때 거기 기자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편집자 하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 기자 활동으로 많은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고 제가 이제 추가해도 잘하게 되는 그리고 네. 저기 이제 근무하시면서 뭐 그래도 교육계에서는 좀 근무할 당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시던 것 같은데 뭐 수상 실적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으니 좀 자랑해 주십시오. 수상 실적 저는 저기 모범 공무원상 표창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받는 게 아니고 거의 좀 열심히 한 사람 뭐 이 상이 얽힌 여러 가지 사연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당시 활동이 활발하고 그다음에 뭐 공헌도 인정해서 뽑혔어요. 상은 어떤 분 국무총리 무공무원상을 주면 봉급을 조금 돈을 더 줬어요. 그 수당 같은 것은 좀 더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좀 영예로운 상이라고 하면 영예로운 상일 텐데 푸른 기장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원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그 연구 대회가 있는데요. 전국 대회죠. 그래서 우선 사람들은 1등급은 푸른 기장증이라는 걸 줬어요. 상을 주고. 상당히 1등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큰 뭐 점수라고 할까 큰 거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승진하게 되는 연구 점수가 필요한데 대학원을 졸업하면 1점을 줬어요. 그런데 푸른 기장을 받으면 1점을 줬어요. 이게 상당히 큰 상이죠. 그런 상을 받은 적이 그렇습니다. 너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좀 민망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게 그 분야에서 사람들 활동하시는 시니어들이 참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하게 또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랑할 건 자랑하면 하셔도 됩니다. 또 아까 연구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실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 그건 다 소개할 수 없고 여기 제가 여기 책 중에 다 있는데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교육 경력 제가 아까 잠깐 저희 근무했던 학교를 소개했는데 1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그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때는 학생들 대학 보내는 것을 최고로 알고 최고의 가치를 알고 애들 지도했었는데 13년차 되더니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뭘 보게 됐냐면 이거 승진할 때가 됐고 승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연구가 점수가 된다는 걸 알고 승진 점수가 된다는 걸 알고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뒤로 연구를 이제 한 연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연구가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한 연구가 아니고 연구를 몇 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 문제점 하나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결과를 적어내고 이렇게 해서 대회에 제출도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문제점도 많이 보게 되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게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푸른 기장증을 받았던 연구는 저는 대부분 그 컴퓨터 보조
교육용 컴퓨터 보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 지도와 이렇게 접목시킨 연구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인 연구였고, 그다음에 앞서가는 연구였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특이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입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상당히 앞서가는 연구를 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면 교육계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계의 발전에 어떤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한참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연구를 지도할 처지가 되고 이제 교감일 때는. 근데 지도할 때 처음에 뭐대 연구 점수를 위해서는 연구하지 말아라. 그러나 학교 현장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 해결하기 노력하고 그 결과를 적어내라.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연수를 시작했죠. 그래서 많이 저한테 연구 지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계에 활동하시면서 교육자로서의 철학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로서 아까도 말씀 제가 교사 초년병일 때 특별히 여기서 소명을 시키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좀 하다 보고 또 그리고 이제 교육계를 떠나서 멀리서 교육계를 바라보고 나의 그 교육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교육이 뭐냐. 그게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교육은 결국 타라이고 배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직이라는 게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옛날 생각들이 나시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교장이 되면 되게 관리자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교육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교육관을 정리해서 교육계획서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훈 뭐 이런 거 교훈 같은 건 다 이제 학교 교훈은 뭐 되게 이제 성실력 교훈을 했었고요. 그 되게 그 교육관을 정리할 때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학생에게는 자꾸 학생한테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럽니다만 하여튼 학생 역량을 길러주는데 교사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 기회라는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그 다음에 협력, 조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도해라.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지역 인사죠. 지역 인사 한 분이 큰 도를 학교에 기증했어요. 학교에 뭐 큰 돌 하나를 기증해. 근데 기증을 받아가지고 거기 들여다 먼저 글을 새기게 되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왔더라고요. 교감 선생님 이거 무슨 글을 새기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새기라고 했어요.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주고 교감 선생님한테 다른 선생님 의견도 들어보시라고. 그때 모든 선생님이 이게 가장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을 새겼는데 지금 김포 제일고등학교에 그 돌이 있었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선생님들에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보면 일부 젊은 층들이 사회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어떤 사회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더군다나 특히 이제 AI 시대를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대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육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되지 않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여튼 AI 시대가 되든 뭐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든 간에 학생들이 잠재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절대로 이제 교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뒤돌아보면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이 지식 전달 선수였거든요. 어떻게 많이 가르쳐서 대학을 안 보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지만 교육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시면서 어떤 뭐 한 40년 뭐 이상 하시면서 보람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죠? 아쉬운 거 같죠. 뭐 보람, 아쉬움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럴까요? 그냥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16년 2월 달에 정년퇴임을 했는데 2016년도 당시에는 교육계가 정년퇴임식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청렴 이런 것을 강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정년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정년퇴직을 다 꺼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근데 그동안에 모셨던 교장 선생님들 다 정년퇴직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도 정년퇴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퇴임하기 1년 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퇴임식을 하시라고 우리가 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년퇴임식을 그때 만류했죠.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된다 설명을 했는데도 정년퇴임 하시라고 선생님 정년퇴임 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정년퇴임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성대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당시에 뭐 예를 들면 퇴임식 축의금을 받는다 이런 거 일체 없이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뒤돌아보면 상당히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생각이 되고 가끔 아까 기념문집 꺼내봤는데 내가 이거 혹시 자랑 이게 지금 제 기념문집이에요. 이게 문집인데 여기에 그동안 제가 교육활동했던 내용들이 다 녹아 있는데 가끔 이걸 이제 열어봅니다. 좀 괴롭고 답답하고 그냥 그럴 때는 열어보는데 이걸 볼 때마다 자긍심이 생기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10년 동안 근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년 동안에 고3 담임을 9년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고3 담임이라는 것은 사생활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아침 자율 학습, 내내 학생들 그렇죠. 고3들은 그냥 그렇죠. 참으로 바쁜 시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오면서 이제 부장교사로 1년 부장교사 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 당시가 이제 1987년도쯤 되는 해에 처음으로 부장을 시작했었는데 새학기 문화 창조 뭐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방에 보냈던 생각이 나. 아쉬움도 있죠. 아쉬움도 있는데 아쉬움은 그냥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귀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에 아쉬운 정도 남고 그냥 당시로서는 그런 교육이 용납이 안 됐을 것인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문제 하나를 제시하고 여럿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게 하고 그다음 그걸 발표하는 이런 교육 활동을 찌그러 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 끼어서 조언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했으면 조력자로 아까 그랬더라면 이 학생들이 더 나를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뒤돌아보면 나도 예전에 무슨 문제가 칠판에 나와서 풀으라고 해서 잘 풀었던 선생님이 막 칭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안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공을 하지만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나 이제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난 국어 선생님을 했어요. 국어 시간에 별도로 이 말의 중요성이라든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 말의 신중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교육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정작 나는 학생들 대할 때 말을 함부로 많이 해. 그러니까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애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뭐 이거 한 사례를 얘기해 얼마 전에 이제 내일모레 교대도 회갑이에요. 환갑을 맞이하는 애들이 1986년도가 담임했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받아가면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선생님한테 이것 때문에 혼났다, 이것 때문에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원서를 쓰고 대학을 결정할 때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갈 대학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갈 대학이 없으니까 여기나 원서 써봐. 근데 여기나 원서 혹시 미달될지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상처를 받았어. 나는 상처인지 몰랐죠 그게. 근데 이 세월 흐른 뒤에 그런 말도 학생들에게 큰 상처였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당시 어쨌든 너 마음 돌려먹고 여기를 가라는 뜻으로 말했던 것인데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을 너무 함부로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독려하고 강요하는 걸 많이 했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이 격려와 칭찬이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을 다시 하면 동료 이런 독촉 이런 거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매 격려하고 칭찬만 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내 눈을 볼 때 애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것이 저는 주경야도 교육하죠. 어렵게 공부한 처지에서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녀석이 왜 공부를 안 했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랬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사실 그래요. 정말 말은 않지만 이름만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생각하면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되죠.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아. 요즘에 아, 그 K 시니어 라이프 편집장으로 활동하시는데 예. 참여하신 계획이 주요 아니, 핵심 운영 목표 뭐 이런 것을 예, 말씀해 예,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K 시니어 라이프의 박인규 대표 요청이 있었죠.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본인이시죠. 그래서 요청이 있었고, 제가 요청을 받고, 나름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봤죠. 근데 사실 인터신문 여러 개 있긴 하는데, 내실 있게 운영하는 인터신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일단 한번 인터신 제대로 된 시니어 대상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생 사업을 도와주는 일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을 많이 쏟지 못했죠. 하여튼 이거는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고 또 앞으로도 시간 나는 쪽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원래 목적이라 할까 달성 이상 노력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사실 제가 K 시니어 라이프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특히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가로 이렇게 막변하면서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그동안 쭉 해왔던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니어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좀 줄이고 또 혹시 젊은 청년층하고 또 시니어층하고 그 계층 간의 갈등들이 점점 초고령 사회로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노인들이 다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비용으로 해서 자기네들한테 부담을 준다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니와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청년 세대와 그 시니어 세대 간의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는 역할을 누군가는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K 시니어 라이프를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신다면. 소개는 대표님 이쪽 하는 게 좋을 텐데 제 남들 편집장으로서 간단히 좀 소개 말씀드리면 K 시니어 라이프 인터넷 신문은요 전국 단위의 신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등록한 것은 2022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상당히 5년 되었죠. 5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무실은 시흥시 여기가 서울 대학로죠. 서울 대학로에 주간식 사무실 곁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케니 시니어 라이프는 시니어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시니어들만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탑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활동 그 다음에 어떤 자랑거리라든가 또는 뭐 세상에 드러낼 만한 재밌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기사화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K 시니어 라이프에서도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은 PC 버전과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두 개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인터넷 신문이 8개의 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각 메뉴는 이제 물론 하위 메뉴가 있는데 뭐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관련 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 시니어 라이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발표 기사도 간혹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 빛나는 삶을 살아온 시니어들의 삶도 좀 드러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이제 국내 시니어만이 아니고 국외 시니어들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해서 잘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각 지역에 이렇게 몇 개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K 시니어 라이프 뭐 4년 동안 활동해 오셨는데 나름대로 진짜 평가하신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조금 한번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까? 이제 우선
2023년인가 24년인가죠. 그 시니어 기자 양성 교육을 2번 실시했고 그다음에 했던 거. 거기가 30명 대회 시니어 기자를 배출했다. 이것 정확한 자랑거리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전국 단위의 지역별 기자단을 조직해서 작년에 그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전국 육아 동영상 공모전도 2번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경진대회도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시니어들이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좀 키워주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언론재단에 실시하고 있는 그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번 공모에 응모했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저는 실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뉴스 탑재를 중단 없이 계속 꾸준히 이어온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일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 긍정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정적이거나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활동이 지금 4년 차가 되었는데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인터넷 신문이 필요하다는 면에 공감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한마디로 도로 무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은 썼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개인 사정과 맞물려 가지고 힘을 쏟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직 그 K시니 라이프의 어떤 인적 물적 그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이제 돈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기자단을 조직해놓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뭐 여건이라든가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도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또는 뭐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어떤 관심도를 제거하지 못한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시니어 라이프 시니어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의지, 활동 참여 의지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잘 알다시피 이게 한 사람 또는 한두 사람의 열정만으로 가능한 사업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그 협력과 협조와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K 시니어 라이프를 운영하는 같이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면 아주 공감하고 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역량이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알차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저 KC 라이프의 소정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는 있죠.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저기 KC 라이프의 좀 핵심적인 운영 목표? 하여튼 뭐 목적은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계층 간의 갈등을 뭐 없애는 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초고령 사회가 되었지요.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시니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면 안 되고 시니어들이 하여튼 사회 발전의 어떤 주된 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제고해 줘야 한다. 제고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니어들이 권익과 그 다음에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하여튼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K시니 라이프가 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군데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 K시니 라이프의 장기적이면서 주된 목표라고 할까? 목표가 이제 있는데 되게 일단 이걸 인터넷 신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접속자 수를 늘리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그래 일단 한 3 내지 5만 명 정도 일단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 것인데 어떻겠냐는 그 장기적인 목표지 장기적이고 그다음 주된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시니어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도 계속 만들어 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글 거의 하루에 지금 한두 편씩은 한두 건의
글이라는 컨텐츠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상 올라가죠. 그 이상 올리기도 하죠. 이제 쓸만한 거, 정말 시니어들이 꼭 보고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올리자 하는 것이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그 활동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또 전국적으로 K 시니어 라이프가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흑자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일단 그 독자가 많으면 이제 뭐 인터넷 신문도 뭐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 올릴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수익도 신문하면 언론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동안 그래왔고 그래서 건전하게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 좀 또 뭐 저나 편집장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K 시니어 라이프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그 인터뷰 질문하는 입장에서 또 제가 또그 설명하는 입장에서 좀 이상하게 하는데 K 시니어 라이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걸 처음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으로 이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어떤 면이 또 있냐면 지금 시니어들이 얼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하느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비용을 얼만큼 줄이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노인복지로 소요되는 어떤 그 복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어깨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좀 이렇게 중심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전 질문을 제가 보내서 답변 준비를 이렇게 좀 상당히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슴속에 지금 남아있는 K 시니어 라이프를 좀 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 그거 좀 하는데 저도 같이 힘이 되겠지만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그동안에 교육계에 경기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고생했던 거 또 그다음에 그 과정에 좀 이렇게 그 아쉽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한 말씀 진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교지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면 참고도 되지 않겠냐 또 이런 분들이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큼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젊은이들한테는 또 그 새로운 어떤 그 시니어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터뷰 그 지리선가 거기에 보면 교육 활동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안 하시네요. 제가 보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뜨린 것 같은데 그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에피소드죠. 제가 아까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12년 근무했다고 했는데 제가 1989년도에 또 이제 고3 담임을 했는데 그때는 성남서 고등학교에 이과반이었어요. 이과반이 4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반은 특별반이었어요. 근데 1등에서 57등까지 모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반에 담임대가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재능이 있는 애고 정말 자랑스러운 애들이 많았죠. 그래서 보통 3월달이 되면 이제 나는 교무실에 앉아있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한 2시간씩 대화를 해요. 이렇게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 형편 얘기하고 나 코온 얘기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입시 활동, 면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록해놓고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공부만 시키고 대화를 했는데 근데 한 학생이
걔가 번호가 7번이었던가 키순대로 했는데 번호가 키가 7번이니까 키가 큰 키는 아니 작은 키죠. 작은 키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 학교는 대학교는 어디 갈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육군 사관 학교를 가겠다. 그 당시 우리 반 육군 사관 학교로 가겠다는 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실력으로 전부 다 학교 갈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 그래 너 조금만 노력하면 무조건 학교 가겠다 야 이렇게 이제 얘기해줬죠. 열심히 노력해. 그리고 면담이 끝났어요. 그리고 한 2주나 지났나 이 학생이 교무실로 찾아왔어요. 아이고 너 어쩐 일이냐? 앉아봐라. 선생님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고민 얘기해봐. 선생님 제가 육군 사관 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키가 하한선이 162cm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잴 때하고 저녁 때 잴 때하고 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재면 키가 161.8밖에 안 되고 아침에 재면 162가 좀 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때문에 걸리면 어떡하냐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가 공부를 해. 그러고 가서 다음 날 육군 사관학교 입시 담당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담당자 담당 기관의 그 최고 우두머리가 계급이 대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성남 속고등학교 고3 다니는데 우리 반에 나라의 제목이 있다. 육군 사관학교를 지원을 희망한다. 충분히 실력이 되고 남는다. 그런데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키가 되고 저녁 때 키가 안 된다. 이 사람이 껄껄 웃더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키 5, 6cm 적은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걔가 실력만 있고 건강하면. 그리고 알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그 다음날 얘를 불러가지고 내가 전화했었는데 야 키 5, 6cm 되는 건 문제 안 된다고 하더라. 하여튼 실력만 갖추면 되니까 건강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되더니 만들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12월 달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과 원서 썼어요. 12월 달인데 발표 며칠 전인 거야.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이런 학생이 있냐고 있다고 그랬더니 육군사관학교 수석을 합격했다 연락이 왔어. 그 학생이. 그래갖고 육군사관학교 수석을 합격을 했대. 그래가지고 한때 학교가 소란스럽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대령까지 진급은 보고 장군이 되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죠. 슬픈 일도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아주 길게 얘기할게. 그래 하여튼 그 장시간 인터뷰 하시는 거 고생하시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싶은 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또 젊은 친구들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께 또 교직에 계신 분들 두루두루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시니어 파이팅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늘 무조건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선생님들 저는 이제 교직에 떠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11년 차 올해 보냈는데 이제 가끔 교직을 뒤돌아봐요. 그리고 저는 그 정년퇴임 할 때 이런 기념 문집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집을 열어보고 가끔 보면 참 부지런한 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고요. 교육이라는 게 좀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육은 일단 사랑인 것 같아요. 배려이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리고 학생들한테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할 때 좀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무조건 격려와 칭찬만 필요합니다. 혼내고 뭐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요. K 시니어 라이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글, 자랑거리, 주변에 꼭 알려야 할 일 이런 것들 있으면 K 시니어 라이프로 보내주시면 잘 예쁘게 다듬고 기사화해서 올리겠습니다. 늘 모두 특별하고 독특한 나날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K시니어에 큰 힘이 됩니다.